통장을 펼칠 때마다 숫자보다 먼저 마음이 헐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젊을 땐 조금만 더 벌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지요. 지출이 늘어서일까요? 물가가 올라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돈이 나가는 길은 늘 비슷해도 마음이 새는 길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어느 해에는 자식 걱정으로 새고, 어느 해에는 건강 염려로 새고, 또 어느 날에는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마음으로 새지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새는 날엔 필요한 돈도 더 필요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단단한 날엔 같은 돈으로도 충분한 하루가 됩니다. 밥 한 끼가 그냥 밥 한 끼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괜찮다는 확인이 되기도 하고요. 노후에는 돈을 아껴야 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만 붙잡고 있으면 하루하루가 줄이기로만 채워져서 삶이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끼다가 지치고, 지치다가 또 사게 되고, 그런 반복 속에서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 지출을 줄이는 방법보다 그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새는 곳, 그 구멍을 먼저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요즘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쳐서 지갑이 더 자주 열리는 건 아닌지요? 우리 같이 조용히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고 나는 왜 그랬을까? 대신 내 마음이 어디에서 힘들었을까 하고요. 그 질문이 시작되면 돈의 흐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아끼자는 말이 겁내자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노후가 되면 절약은 지혜인데 어느 순간 절약이 불안이 되어버리기도 하지요. 비슷한 나이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장을 볼 때마다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할인율을 따져보는 손이 아주 빠릅니다. 필요한 것보다 손해보기 싫은 마음이 먼저 움직였던 거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늘 허전했습니다. 냉장고는 꽉 찼는데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내가 이걸 왜 샀지 하고 물건이 아니라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더 비싸질 거야. 남들은 다 챙겨두는데 나만 안 하면 큰일이야. 그 목소리는 사실 계산의 목소리처럼 들리지만 가만히 보면 불안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불안은 늘 당장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우리를 서두르게 하지요. 다른 한 사람은 장바구니가 가벼웠습니다. 살 것도 덜 사고 잘못 사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 돌아와서는 물을 끓이고 컵을 하나 꺼내 차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 시간만은 누구에게도 비치지 않는 얼굴이었죠. 통장 잔액은 비슷한데 하루의 결이 달랐습니다. 차이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새는 자리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장바구니로 불안을 막으려 했고 두 번째 사람은 작은 의식으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노후의 지출은 생각보다 생활비보다 마음값으로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해서, 외로워서, 억울해서, 또 허전해서 그 감정이 입구가 되어 돈이 뒤따라 나갑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트만 가면 괜히 2개, We must approach this text with the same patience we give to brewing the perfect cup of tea. 3개 더 담게 돼요. 이 말의 핵심은 마트가 아니라 괜히입니다. 그 괜히 속에는 하루를 버티는 마음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말 한마디 없는 정막이 기다리고 있고 오늘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 같고 그럴 때 장바구니는 조금이라도 내 손에 잡히는 확실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점검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건 물건인가, 마음의 응급처치인가, 내 마음이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 모르고 지출만 줄이면 줄인 만큼
다른 곳에서 더 크게 세곤 합니다. 아끼는 삶은 인색한 삶이 아니라 마음이 덜 흔들리는 삶입니다. 돈을 잡는 손보다 마음을 붙드는 손이 먼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필요해서 산 것, 그리고 마음이 흔들려서 산 것. 이 둘을 구분하는 순간부터 지출은 억지로 줄이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오늘 지출 가운데 없으면 큰일 난다가 아니라 없으면 마음이 불편하다가 몇 가지나 떠오르시나요? 그 불편함이 어디서 오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조금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노후의 가장 비싼 지출 중 하나는 사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필요한 때가 있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도움도 있습니다. 문제는 도움과 불안이 섞일 때입니다. 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는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자식이 엄마하고 말문을 열면 이미 지갑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픈 것도 아닌데, 약을 사주고 부족한 것도 아닌데, 더 얹어주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줘야지. 그 말은 선해 보이지만 그 안에 섞인 감정은 종종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봐, 나중에 외면당할까봐, 그 마음이 조용히 돈을 끌고 갔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렇게 주고 나서 남는 감정입니다.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왠지 서운합니다. 받을 땐 고마워하더니 금방 있네. 내가 없으면 어쩌려고. 이 서운함은 돈을 더 쓰게 만들기도 합니다. 서운함을 잊기 위해 다음에 또 더 크게 주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비처럼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말하면 먼저 묻습니다. 지금 네가 정말 필요한 건 돈이니, 방법이니, 아니면 시간이니? 그리고 가능한 만큼 돕되 끝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엄마도 내 삶이 있어. 너도 내 삶을 만들어야 해. 그 말이 차갑게 들릴 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은 관계가 더 오래 갔습니다. 자식은 어머니를 지갑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게 되었지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첫 번째 어머니는 돈으로 관계를 붙들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돈의 자리를 정했습니다. 돈이 관계의 중심이 되면 사랑은 쉽게 지칩니다. 돈은 뜨겁게 주고 나서도 차갑게 남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쯤에서 옛 어른의 말 한 줄이 생각납니다. 다산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이를 대신해주지 말고 길을 알려줘야 한다. 사랑이란 결국 상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게 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죠. 노후의 지출에서 자식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주고 나서 마음이 따뜻해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고 나서 서운함이 쌓이거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가 커지면 그때부터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 새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애들 주느라 내 노후가 없어. 그 말 속에는 억울함이 있고 억울함 속에는 기대가 있고 기대 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줄수록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지요. 노후는 더 채우는 시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시기라고 합니다. 자식에게까지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줘야만 사랑받는다는 믿음부터 조금 내려놓자는 이야기입니다. 관계는 많이 주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래가는 관계는 서로를 가볍게 해주는 관계입니다. 내가 주고 가벼워지고 상대가 받고도 미안해지지 않는 것. 그 균형이 잡히면 돈도 마음도 덜 새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쓰는 돈이 사랑인지 두려움인지
그 사이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누수가 꽤 줄어듭니다.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지키는 부분이 더 큽니다. 노후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순간을 보면 대부분 몸이 아프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몸이 아플까봐 겁이 날 때입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건강 프로그램을 전전했습니다. 좋다는 영양제를 계속 바꾸고 검사를 할 때마다 더 정밀한 것을 찾았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그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검사를 하고 나면 잠깐 안심했다가 곧 다시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불안을 잠재우려고 돈을 쓰는데 불안은 잠깐 숨만 고르고 다시 올라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밤이 힘듭니다. 조용해지면 생각이 커지니까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어쩌지?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알지? 이런 생각이 마음을 휘젓고 나면 다음 날은 또 뭔가를 해둬야 할 것 같아집니다. 그때 가장 쉬운 해둠이 구매와 예약입니다. 돈을 쓰면 내가 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다른 한 사람은 병원을 무시하지도 않았고 검사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생활을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잠을 먼저 챙기고 걷기를 꾸준히 하고 식탁을 과하게 채우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몸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이런 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휴대폰을 조금 일찍 내려놓고 내일 할 일을 크게 3개로만 줄이고 오늘 고마웠던 일을 마음속으로 하나 떠올립니다. 이 작은 습관은 돈이 들지 않는데도 마음을 놀랍도록 안정시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몸에 대한 과잉 경계도 줄어듭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심이 많으면 병이 찾아오고 마음이 고요하면 몸도 따라 고요해진다. 요즘 말로 바꾸면 마음이 늘 전쟁을 치르면 몸도 그 전쟁에 끌려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노후의 건강 지출 중에는 필요한 치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꼭 붙어 있는 불안 소비가 문제입니다. 불안은 원래 비싼 손님이라 잠깐 머물다 가는 법이 없거든요. 불안 소비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를 사면 잠깐 편해지지만 곧 그럼 이것도 해야 하나가 시작됩니다. 결국 돈이 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새는 겁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작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은 몸을 돌보는가, 불안을 달래는가? 불안을 달래는 선택이라면 돈을 쓰기 전에 숨을 한 번 길게 쉬어보는 것만으로도 지출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강을 생각할수록 혼자라는 느낌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 아프면 더 두렵지요. 그래서 건강 지출은 사실 외로움의 지출과도 붙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비싼 것을 더하기보다 사람의 온기를 조금이라도 가까이 두는 것이 마음 누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나눌 사람 하나, 같이 걸을 사람 하나. 이런 것들은 약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불안의 구멍을 막아주는 벽이 됩니다. 노년의 지혜는 몸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과 함께 사는 마음을 익히는 것입니다. 완벽은 돈이 많이 듭니다. 함께 사는 마음은 오히려 비울수록 가벼워집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길은 값비싼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흔드는 근심을 조금 덜어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사람 관계는 노후에 더 중요해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관계 때문에 지출이 늘기도 합니다. 경조사, 모임, 선물, 식사. 겉으로는 예의인데 속으로는 때때로 외로움의 비용이지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모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늘 얼굴을 비추고 늘 한 번 더 내고 늘 한 번 더 챙겼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허탈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혼자지?
그 마음이 다시 지출을 부릅니다. 다음 모임, 다음 선물, 다음 약속. 이 모두는 외로움을 밀어내려는 반복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놓치기 싫어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놓치기 싫은 마음은 자주 과한 노력을 부릅니다. 밥값을 내가 더 내고, 선물을 더 크게 하고, 분위기를 내가 더 띄우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잠깐은 중심에 서는 듯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내가 나를 잃은 느낌이 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모임을 많이 줄였습니다. 대신 남은 관계를 더 단단히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말 편한 사람과만 만났고, 그 자리에서도 돈을 과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썼습니다. 걷다가 벤치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로 외로움을 다뤘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줄어들면 서럽지 않아요. 서러운 건 사람은 많은데 마음이 없을 때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는 관계는 계속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 비용이 꼭 돈만은 아닙니다. 감정의 비용, 체력의 비용, 자존심의 비용, 그 모든 비용이 쌓이면 지갑도 마음도 같이 얇아집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먼저 마음을 다듬어야 한다. 관계는 결국 돈으로 매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를 보는 일이라는 뜻이죠. 노후의 관계 지출이 커지는 순간은 대개 마음이 이런 말을 할 때입니다. 나도 아직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그 마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을 돈이 대신할 때 마음은 더 쉽게 새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모임에서 무리해서 쓰고 돌아온 날, 다음 날 아침이 허전합니다. 그 허전함은 내가 쓴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세우는 방식이 조금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예의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예의가 두려움으로 변하면 그때는 예의가 아니라 자기 방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방어는 늘 비용이 큽니다. 노후에는 사람을 많이 모으기보다 마음을 덜 세게 하는 관계를 남기는 것이 더 큰 저축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관계는 돈을 덜 쓰게 만들고 마음을 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에게도 있지요? 만나고 나면 힘이 빠지는 사람, 만나고 나면 마음이 풀리는 사람. 그 차이를 기억하는 것부터가 지출을 줄이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누군가를 끊어내는 결심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노후 지출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체면과 비교입니다. 젊을 때는 경쟁이 삶의 연료였다면 노년에는 비교가 삶의 누수구멍이 되곤 합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꾸 남을 봤습니다. 친구가 어디를 갔다 하면 나도 가야 할 것 같고 누가 무엇을 샀다 하면 나도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여행을 가도 물건을 사도 마음이 쉬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만 잠깐 웃고 집에 돌아오면 공허했습니다. 이 공허함은 돈이 적어서 생기는 공허가 아닙니다. 마음이 비교의 무대 위에 서 있을 때 생기는 공허입니다. 비교의 무대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관객이고 항상 누군가가 심사위원이 됩니다. 그 무대에 오래 서 있으면 내가 나를 쉬게 해주지 못하지요. 두 번째 사람은 비교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봤습니다. 작년보다 내 잠이 조금 나아졌나? 예전보다 내 밥이 조금 단순해졌나? 내가 덜 화내게 됐나? 이런 비교는 돈이 아니라 삶의 질을 올려줍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과 다투지 말고 스스로를 이겨라. 노년의 승부는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결정된다는 뜻이죠. 비교가 무서운 이유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따라잡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앞에 있습니다. 그 끝없는 길에서 돈은 계속 새고 마음은 계속 마릅니다. 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명절이 다가오면 선물값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적게 하면 욕먹을까봐, 예전만 못하다고 할까봐 그 두려움이 지출을 키웁니다. 그런데 체면은 참 이상합니다. 내가 더 많이 할수록 상대가 더 고마워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줄일 수도 더 쉬울 수도 없게 됩니다. 체면이 나를 묶는 끈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노후는 체면을 세우는 시기가 아니라 체면을 내려놓고도 내가 나로 괜찮아지는 시기여야 합니다. 내려놓는다고 관계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과장이 사라지면 진짜 마음이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남을 의식하는 지출을 줄이고 나를 편안하게 하는 지출을 남기는 것. 그게 노후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10,000원도 다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쓰는 10,000원은 쓰고 나서 허무하지만 내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10,000원은 쓰고 나서 오래 남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오래 걷기 좋은 신발, 내가 좋아하는 책 한 권, 이런 것들은 남에게 보여주기엔 조용하지만 내 삶을 지탱해 줍니다. 무엇을 사느냐보다 무슨 마음으로 사느냐가 노후를 갈라놓습니다. 비교는 지갑을 비우고 만족은 마음을 채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채워지면 지갑은 덜 비게 됩니다. 노년의 삶은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다. 비교를 비우고 체면의 무게를 비우고 그 자리에 조용한 만족을 놓는 것. 그렇게 살면 돈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새는 가장 큰 구멍은 사실 즐거움의 부재일 때가 많습니다. 노후에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즐거움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즐거움 대신 소비로 시간을 메우곤 합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루가 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고 TV를 켜면 세상 소식이 불안하고 그 불안을 달래려고 쇼핑 채널을 봅니다. 이건 건강에 좋대. 이건 삶이 편해진대. 그렇게 하나씩 쌓입니다. 집은 물건으로 채워지는데 마음은 더 외로워집니다. 결국 또 무엇인가를 사야 하루가 넘어갑니다. 이 사람에게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많아졌는데도 마음이 쉬질 못합니다. 시간은 많은데 방향이 없을 때 사람은 작은 자극을 계속 찾게 됩니다. 그 자극이 바로 소비가 되지요. 클릭 한 번으로 오늘의 공허함이 잠깐 가려지니까요. 다른 한 사람은 즐거움을 돈이 아니라 습관에서 만들었습니다. 큰 취미가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동네를 한 바퀴 걷고 길가의 나무를 보고 가끔은 혼자 카페에 앉아 사람 구경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손주에게 줄 작은 쪽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즐거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런 허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생산적이지 않아도 괜찮다. 젊을 때는 뭔가를 해내야 가치가 있는 줄 알았지만 노후에는 그 생각이 오히려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쉼을 죄책감 없이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누수가 줄어듭니다. 다산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멀리서 찾지 말고 눈앞의 일상을 가볍게 즐겨라. 노년의 지혜는 크게 한번 터뜨리는 기쁨이 아니라 작게 자주 웃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오늘 주제의 핵심이 또렷해집니다. 노후의 삶은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쪽에 가깝습니다. 비울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즐거움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즐거움이 있어? 그 말이 사실은 즐거움을 찾을 힘이 없어라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힘이 없을 때
사람은 쉽게 돈으로 대체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산 즐거움은 금방 사라지고 사라진 자리만큼 허전함이 크게 남습니다. 즐겁게 노는 삶이 오래 사는 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노는 것은 거창한 유흥이 아닙니다. 마음이 쉬는 순간을 생활 속에 심어두는 것입니다. 웃을 일 하나, 기다릴 일 하나, 손으로 만질 일 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출은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마음이 덜 세니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아무도 없는 집에서 괜히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습관. 그 습관이 있을 때는 사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과자를 사두면 잠깐은 든든하지만 몸도 마음도 더 무거워지지요. 대신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시고 창밖을 잠깐 보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허전함의 충동을 지나가게 해줍니다. 지출이 줄어드는 건 참 신기하게도 이런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노후의 지출을 줄이려면 지갑부터 닫기보다 하루의 즐거움부터 열어야 합니다. 즐거움이 생기면 불안이 줄고 불안이 줄면 돈이 따라 줄어듭니다. 노년의 삶은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다. 쓸데없이 무거운 물건도 비우고 마음을 흔드는 비교도 비우고 그 자리에 작은 즐거움을 놓는 것.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 그 가벼움이 노후의 가장 큰 자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돈의 흐름을 많이 배웠지만 마음의 흐름은 늦게 배웁니다. 젊을 때는 바쁘니까 몰랐고 이제는 시간이 생기니 비로소 마음에 새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절약하라가 아니라 점검하자였습니다. 노후 지출보다 먼저 내 마음이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새는지,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새는지, 체면과 비교라는 이름으로 새는지, 혹은 즐거움이 사라진 자리로 새는지, 다산 정약용이 남긴 말들에는 결국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삶은 더 얹어야만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수록 오히려 선명해진다는 것.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줄 아느냐가 노년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것.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덜어내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덜어내면 빈자리가 생길까 봐요. 하지만 어쩌면 그 빈자리야말로 새로운 숨이 들어오는 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 질문만 마음에 올려두면 어떨까요? 내가 줄여야 할 건 지출인가? 아니면 나를 붙잡고 있는 불안인가?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삶과 닮은 장면이 하나라도 떠올랐다면 그 장면을 마음속에 조용히 적어두셔도 좋겠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장면이 작은 등불처럼 다시 길을 밝혀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에도 이렇게 우리 삶의 무게를 조금 덜어내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조용히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 당신의 지갑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덜 새고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지금 무엇을 비우고 싶으신가요?